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앞 시간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결합의 극성과 그것을 나타내는 쌍극자 모멘트를 배워봤습니다. 쌍극자 모멘트와 분자의 구조, 이 두 가지 요소를 합하면 우리는 분자가 극성을 나타내는지 극성을 나타내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섞어서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극성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나뉘는 특성을 가지냐는 건데요. 무극성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무극성 분자란 분자 내에 플러스각,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하가 고르게 분포함으로써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전부 다 합산해서 나타내 봤을 때 그 합이 몇으로 나온다? 0으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쌍극자 모멘트 기억하시나요? 한쪽에 부분적인 전하, 양쪽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부분적인 전하가 생겼을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을 표시하고 그 크기를 극성의 크기로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쌍극자는 방향성을 가지고요. 이 방향성을 가지는 쌍극자의 방향과 크기를 모두 고려했을 때 그 합이 몇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 합이 0일 때를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극성 분자를 다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분류의 기준은 원자의 개수입니다. 원자 수가 만약에 2개라면 우리는 이원자 분자라고 하고요. 앞서 분자 구조에서 한번 얘기했듯이 이원자 분자는 항상 선형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직선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직선에서 한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긴 경우는 이 직선 형태의 결합이 극성 결합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극성 결합인 이원자 분자는요. 무조건 같은 원자가 결합했을 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서로 다른 전기 음성도를 가졌을 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극성이 생겼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자가 2개가 결합해서 선형 분자 구조를 이룬다면 이 분자는 무조건 무극성이 됩니다. 그 결합 하나에 쌍극자 모멘트가 0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제일 대표적인 분자가 바로 이 수소 분자고요. 이 말고도 질소, 산소, 플루오린 분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분류를 보면요. 그 원자의 수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가 다 원자 분자일 경우인데요. 다 원자인 분자, 즉 3개 이상일 때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3개 이상일 때 분자의 결합 구조가 상당하게 다양히 나타났었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결합에서 나타나는 쌍극자는요.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 쌍극자의 방향성과 크기를 모두 고려했을 때 합이 몇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무극성입니다. 자, 그러려면 조건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라서? 그 구조가 대칭이기 때문에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쌍극자의 모멘트를 모두 합했을 때 그 쌍극자의 모멘트가 전부 다 상쇄되면서, 상쇄가 뭐였죠? 합해서 몇이 된다? 0이 된다. 합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줄어든다. 이게 상쇄입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돼서 합이 0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식이냐면 차근차근 예시를 들면서 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벨륨하고 플루오린이 결합한 이런 분자 구조가 있는데요. 원자는 총 3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총 3개가 결합하고 있어도 여러분 직선형일 수 있죠. 직선형입니다. 그죠? 서로 떨어져 있으려면 정반대로 180도, 지난 시간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각 결합에, 각 공유 결합 2개의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서로 반대 방향의 쌍극자 모멘트가 되고요. 이 각도는 180도, 서로 정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그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요.
베릴륨과 플루오린의 결합. 베릴륨과 플루오린의 결합, 즉 같은 결합이기 때문에 서로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값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상쇄시켜서 계산을 하면 결국에는 합이 몇이 나올까요? 0이 나오게 돼요. 옆에 있는 BCl2 분자를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선형 평면 삼각형의 결합 구조를 가집니다. 평면 삼각형의 분자 구조를 가집니다. 이 상황에서 각각의 쌍극자 모멘트는 똑같이 균일한 결합이 3개고요. 각각은 120도의 결합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벡터 합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아까와 같은 BF2 같은 분자 같은 경우는 같은 크기의 벡터 값이 서로 반대 방향. 그래서 합산하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0. 자, 120도인 거 볼게요. 우리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벡터 합, 요 가운데가 합산한 벡터 값이라고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값은요, 서로 반대편에 있는 이 빨간색 화살표와 같은 크기와 서로 반대 방향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합하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벡터 값과 균일한 결합 크기가 합산해서 0이 된다는 구조적인 특징이 바로 대칭이라는 겁니다. 결합이 같은데 전부 다 벡터 값이 만들어진다 해도, 즉 결합이 극성이어도 분자 구조가 대칭이면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상쇄돼서 0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분자 구조가 대칭이면 결합이 극성이어도 쌍극자 모멘트가 합을 전부 다 상쇄됨으로써 0이 됩니다. 즉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에 해당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직선형, 평면 삼각형 예시를 들었는데요. 정사면체 예시를 안 들었죠? 정사면체는 결합이 모두 다 동등하게 그려진 메테인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합은 CH와 같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약 0.4 정도 나는 그 차이를 보이는 이런 벡터 값 4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쌍극자 모멘트 4개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이 또 몇이 나올까요? 대칭이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이건 대칭이 아니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3차원 입체에서 여러분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선형에서 양쪽에 같은 결합이 있을 때도 대칭, 평면 삼각형에서도 3개의 결합이 모두 다 균일할 때 대칭, 정사면체일 때도 4개의 결합이 전부 다 동일한 결합을 가질 때도 대칭. 이런 케이스들을 다 결합의 극성을 표현한 쌍극자 모멘트를 합산했을 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나오는 무극성 분자에 해당합니다. 자, 극성 분자입니다. 이번엔 극성 분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자 내 전하가 이번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부분적인 전하 델타 플러스나 델타 마이너스가 발생해서 극이 나타나는 이런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하고요. 결합의 극성에 의해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결합의 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몇이 아닌 것, 0이 아닌 것, 멋있게 말하면 존재하는 분자를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했던 무극성 분자의 분류와 같이 극성 분자 역시 이원자 분자와 다원자 분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데요. 이원자 분자는 항상 무슨 형? 선형의 구조를 가집니다. 선형의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 그리고 2개만 결합한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결합 자체가 무조건 뭐여야 하나? 극성 결합이어야 돼요. 극성 공유 결합이어야 뭐가 발생하죠?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곡성 공유 결합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전기 음성도를 가지는, 즉 한쪽은 전자를 더 좋아하고 한쪽은 전자를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런 형태의 분자는 전부 다
극성 분자에 해당합니다. 즉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수소와 염소가 있으면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어때요? 더 큽니다.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 반대편에 델타 플러스 전자가 염소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요렇게런 방향을 가지고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0이 아니니까 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3개의 원자 이상이 결합했을 때는요. 다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닐 때는 이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 결합이 극성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결합이 극성이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파란색으로 결합마다 발생을 하고요. 물과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합산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나게 되네요. 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죠. 어느 쪽에 델타 마이너스가 걸립니까? 산소 쪽에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에 델타 플러스가 걸리는 이런 극의 나눔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무슨 분자? 극성 분자. 암모니아도 볼게요. 암모니아 역시 결합은 각각 전부 다 극성을 가집니다. 수소와 질소의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서 델타 마이너스, 산소 쪽은 델타 플러스를 얻게 되고 합산한 정쌍극자 모멘트 빨간색과 같이 위쪽으로 질소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극성 분자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엔 다면체 구조 케이스를 예시를 들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사면체일 때는 쌤이 뭐라 그랬죠? 결합 4개가 저보다 동등한, 결합 4개가 동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결합이 동등해야 길이가 똑같고 전부 다 면이 정삼각형인 정사면체가 나오는데 하나라도 결합이 달라지면요 이러한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정사면체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분자는요 우리가 클로로메테인이라고 하고요. 한쪽이 수소가 아니라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클까요? 수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에서는 당연히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서 이쪽으로 끌려가고요. 탄소와 염소 같은 경우는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커서 이쪽과 같이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즉 어느 쪽에 델타 마이너스, 염소 쪽 위쪽에는 델타 마이너스, 수소와 같은 아래쪽에는 델타 플러스가 걸리는 극성의 구조를 갖는 쌍극자 모멘트가 위쪽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사면체가 아니라 사면체 구조, 길이가 달라지는 사면체 구조에서는 극성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분자의 극성이 나타나지 않는지 나타나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극성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는 아직 안 배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의 극성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성질이에요. 자, 일단 정기적인 성질 먼저 두 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극성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극성 분자는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라는 거 되어 있어요.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이 분자 안에 존재하니까 내가 전기장 속에, 즉 플러스 한쪽에 플러스 극 놓고 한쪽에 마이너스 극 놨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서 당연히 델타 플러스인 부분은 마이너스 극을 좋아해서 이쪽으로 방향 정렬,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은 플러스 극을 좋아해서 이쪽으로 방향이 정렬되죠. 자, 일정한 방향으로 분자가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규칙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아무런 방향의 연관이 없이 무작위하게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분자에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전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이걸 멋있는 말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두 번째 정기적 특성입니다. 극성 물질의 액체 줄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대어보면 액체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린다. 먼저 대전체는요, 하나의 극성으로 대전된 물체, 대전이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하나의 극을 가진 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풍선을 털 가죽에 탈탈탈탈 비우면 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요. 털 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대전이 돼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극을 많이 띠는 풍선이나 털 가죽을요, 극성 분자인 물에 갖다 대면 그 물 줄기는요, 극성에 반응해서 대전체 쪽으로 끌리게 됩니다. 선생님, 플러스면 플러스가 끌리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끌리는 거지 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끌리죠? 물 분자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잘 보시면 마이너스 극이 있는 풍선 같은 경우는요, 풍선에 오히려 플러스 극인 델타 플러스를 띠는 수소 쪽이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오히려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는 산소 쪽은 멀리 밀어나 있어요. 하지만 플러스 극이 끌리기 때문에 물줄기는 여전히 풍선 쪽으로 휘어집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털가죽 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털가죽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런데 이번에는 산소 쪽에 마이너스가 끌리면서 털가죽 쪽으로 물줄기가 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델타 플러스인 쪽은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액체 물줄기는 무조건 대전체 쪽으로 끌리는 형식이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극성 물질이 아니라 무극성 물질의 액체 줄기에 이런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끌리지 않습니다. 왜? 무극성 물질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끌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입니다. 용해성이라고 해요. 용해는 녹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녹는 게 아이스크림에 녹는 것이 아니라요, 물에 소금이 녹는 것,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녹는 게 왜 극성과 무극성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이나 극성 분자, 즉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죠? 이온화돼서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나뉘죠. 즉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로 나뉩니다.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전하인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개를 극성 용매에 녹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극성 용매는 역시 그 극성 용매 분자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가지고 있어요. 같은 비커 안에 극성 용매,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물입니다. 물을 집어넣어 놓고 이 안에 이온 결합 물질이나 극성 분자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물 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얘네는 한쪽이 델타 마이너스, 한쪽은 델타 플러스의 입자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극성 분자나 이온 결합 물질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들어가면요, 물 분자는 이 주변을 감싸 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 녹이게 되는 거죠. 즉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는 또 플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로 인해서 훨씬 더 잘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심 원자의 결합각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기억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탄소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4개를 이루면서 하나씩 플로린 이렇게 해서 4개의 결합 전자쌍이 서로 가장 멀리 반발하게 되는 정사면체 구조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이라는 의미는 4개의 결합이 모두 다 똑같다, 균이랑 길이 뭐 이런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다른 원자로 대체되게 된다면요, 사실 정사면체가 아니라 사면체 구조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라도 조금 달라지지만 결합 구조가 4개를 균일하게 이루고 있는 것,
결합전자쌍이 4개인 것들은 사면체인데 그 결합이 모두 다 동등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정사면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고 갑시다. 이때의 결합각은 역시나 109.5도입니다. 자, 니은으로 가볼게요. 우리 암모니아 어떤 구조였죠? 많이 했죠? 삼각불 구조 한쪽에 비공유전자쌍. 자, 각도는 107도. 기억하시죠? 자,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 다중결합 있는 거는 결합쌍 하나로 친다. 결합전자쌍 하나로 친다. 그래서 두 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각도 180도입니다. 이번엔 물이죠. 물은 무슨 형? 구분형 구조,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 2개. 그래서 각도는 104.5도. 우리가 결합각이 가장 큰 것은 누구?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확인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원자가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다른 말로 무슨 구조인 거? 평면 구조인 것들을 골라라 라는 거죠. 우리 앞서서 몇 가지 정리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랑 수소가 사이의 단일 결합 이원자 분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직선형을 띱니다. 쌤, 얘는 누구가 중심 원자인가요? 중심 원자가 없는 거죠. 이 원자 분자라는 건요.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2개가 뭔가가 서로 다른 게 2개가 붙든 같은 게 2개가 붙든 2개가 붙어 있으려면 항상 무슨 구조일까요? 직선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자 분자 중에 같은 게 2개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동핵 원자, 이 원자 분자 이렇게 어렵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동일한 원자가 2개 붙어 있는 거, 동일한 원자가 이원자 분자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자 분자는 무슨 형? 직선형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풍소 우리 연습했었죠. 옥텟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6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안정한 구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개의 결합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 몇 도? 120도의 평면 삼각형. 이렇게 우리 물은 아까 했습니다. 구분형 구조고요. 왜 구분형이라 그랬어요? 비공유전자쌍이 2개. 암모니아는 비공유전자쌍 하나인 무슨 구조? 삼각불. 자, 사염화탄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가운데 탄소 있고요. 같은 결합의 길이를 가진 염소가 똑같이 4개의 결합전자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4개의 결합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정사면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평면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골라보세요. 평면 삼각형 이름 앞에 평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직선형, 선형이기 때문에 어디들 놔도 무조건 같은 평면 안에 들어가요. 직선형은 평면 구조. 요거 2개 배웠었죠? 우리 하나 더 찾아야 돼요. 뭐였죠? 바로 구분형입니다. 우리가 분자 구조를 사실상 실제적으로 있는 분자의 구조를 얘기를 할 때는 비공유전자쌍의 존재는 없는 것처럼 고려하기 때문에 얘네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원자 3개가 한 평면 안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거 평면 구조라 그랬습니다. 누구? 구분형. 그래서 평면 구조 하나, 둘, 3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전자쌍 반발 이론과 분자 구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분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